생텍쥐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 세 번째. 위험한 비행. 멀리서 들려오던 엔진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더니 그 소리는 폭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항공 표지의 붉은 표지등들이 경납고와 모전탑과 사각형으로 된 활주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왔다! 우편 비행기는 유도등의 빛을 받으며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어찌나 번쩍거리는지 마치 신형 비행기처럼 보였습니다. 우편 비행기가 경납고 앞에 멈추자 정비사와 인부들이 달려가 우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종사 펠르랭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빨리 내리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신비로운 일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 조종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을 울리는 비행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고는 몸을 앞으로 숙여 조종간에서 무엇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상사들과 동료들을 향하여 몸을 돌리며 그들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이라도 되는 듯 의미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평가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수를 세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축제의 불을 밝힌 활주로에 단단한 콘크리트 지면에 여성들의 다정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이 도시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을 마음 놓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만질 수도 있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농담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편안하게 달구경이나 하면서 있었을 그들에게 욕지거리부터 해대고 싶었지만 조종사 펠르랭, 그는 너무나도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이나 한잔 사게. 이렇게 말하고 그는 우편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자신의 비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알다시피 오늘 비행이 어땠는지 아셨다면 그 정도만 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그는 가죽 비행복을 벗으러 갔습니다. 침울한 감독관과 말이 없는 리비에르와 그를 태운 자동차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조종사 펠르랭은 왠지 서글퍼졌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치웠다는 것, 무사히 땅에 착륙하여 재치 있는 육지거리를 멋지게 내뱉는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참 벅찬 기쁨이지. 그러나 오늘 하루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풍 속에서의 투쟁,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건의 본 모습이 아니며 혼자 있을 때 나타난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폭동과 같은 것이다. 거의 변함이 없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펠르랭은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안데스 산맥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산맥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버려진 옛 성터에 평온함이 깃들여진 것처럼 하얗게 쌓인 눈은 거대한 산막에 평온함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200km나 되는 산맥에는 어떤 생명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발 6,000m의 산맥에는 깎아내린 산봉우리와 수직으로 내리지르는 바위와 무서운 정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투푼가토 봉우리 부근을 비행하고 있을 때였지. 그는 다시 생각해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목격했던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낄 때와도 같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분노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 그 분노가 바위 틈에서 그리고 쌓인 눈에서 스며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불길한 폭풍의 조짐조차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산맥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펠르랭은 순결한 산봉우리와 산마루와 회색빛이 감도는 눈 덮인 능선들이 군중처럼 살아 움직이는 그 광경을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싸워야 할 상대도 모르면서 그는 조종간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도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세 뛰어오르려는 동물처럼 근육을 긴장시켰으나 그에게 보이는 것은 정적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힘을 지닌 정적이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산마루와 산봉우리가 모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뱃머리처럼 세찬 바람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투 준비를 한 큰 군함처럼 그 주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공기와 뒤섞인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먼지는 돛처럼 나부끼며 눈 덮인 산봉우리를 따라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설 경우에는 돌아갈 길을 찾으려고 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보이는 안데스 산맥이 온통 술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앞에 보이는 한 봉우리에서 눈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을 뿜어내는 화산과도 같았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또 하나의 봉우리에서도 눈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산을 건드리며 달리는 것처럼 모든 봉우리의 눈이 차례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공기가 소용돌이치면서 주변의 산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격렬한 힘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정하는 비행기를 마구 뒤흔들었던 엄청난 소용돌이조차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솟음치던 회색의 눈보라 속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싸웠다는 것만이 생각날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폭풍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직전, 폭풍이 다가오는 그 직전의 순간이 그는 수많은 얼굴 중에서 한 얼굴을 알아봤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마저 이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